안녕하세요, 김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 분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왜 연락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해갖고 가만히 듣자 보니 느라째 이번 사망사고 봤냐, 오토바이 타면 그렇게 위험한 거다, 조심해서 타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랜만에 통화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고 계시겠죠. 오토바이는 굉장히 위험한 이동수단입니다. 제 몸을 보호해주는 부분이 이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 헬멧과 티탄이라고 하는데 얇은 철판으로 뭐 손등 가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오토바이 부츠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안 다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캠을 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느라째 사고 때문에 봄철을 맞아 강원도의 옛길을 찾는 오토바이 무리에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는 춘천의 한 산길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춘천시 동면에 있는 느라째 터널 인근, 춘천과 홍천을 잇는 국도인데 차량 통행이 적고 경사가 심한 데다 구불구불해 오토바이 동호인들 사이에선 라이딩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내리막 도로를 쓰러질 듯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오토바이. 반대편 오르막도로에도 오토바이가 줄지어 내달립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고 피해 운전자도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오토바이 혐오라고 하죠. 오토바이를 안 타신 분들은 혐오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배기음 크고 차체가 작으니까 틈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가속력 또한 자동차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폭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폭 운전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캠을 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번 느라째 사고에서 사망하신 분에게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다른 누구도 그런 똑같은 사고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캠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번 느라째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느라째 사고의 경우에는 어필 구간에서 블라인드 코너, 우코너를 들어갔을 때 아마도 제 예상에는 에이펙스 CP라고 하죠, 글리핑 포인트를 잘못 선정을 해갖고 코스 아웃이 된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면 충돌을 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우코너로 들어가서 이제 너무 겁이 난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어필 구간에서 코스 아웃을 하게 되었다.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차체를 세우다 보니까 어필 구간에서 사고가 나게 되었다 라는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사고라는 게 저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제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만약 제 가족 중에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없지만 오토바이 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 아웃을 해갖고 정면 충돌을 일으키신 가해자 분으로 칭하기에는 좀 너무 죄송하고, 바이크로 이야기를 할게요. 사고가 나신 피해자분은 제가 알기로는 F90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가해자분은 V스트롬 이셨고요. V스트롬과 F900으로 제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 정리를. V스트롬을 타셨던 오너분께서는 이제 블라인드 코너, 우코너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일행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코너는 거의 유턴에 가까운 엄청 깊은 코너였습니다. 우리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대체적으로 아웃인 아웃을 그려 나갈 때 글리핑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조금 더 바이크를 덜 기울이고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 뭐 다 아시고 계시겠죠. 일단 우코너가 거의 유턴에 가깝고 그 느라째 코너랑 조금은 비슷할 거예요. 어필은 아니지만 그래 비슷할 겁니다. 자, 여기서 글리핑 포인트 이제 눈앞에 있는 지점을 찍고 여러분들 가속을 해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 아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코스 자체가 생각보다 컸던 거죠. 생각보다 이 크기 자체가 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앞에 있는 글리핑 포인트 CP 지점을 찍더라도 아웃 인 아웃, 그러니까 마지막 아웃을 해 나갈 때 점점 코스 아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코너를 CP를 찍고 안 되겠다 싶어 급브레이크를 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잡고 들어가더라도 코스 아웃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강원도나 모르는 산길을 갈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글리핑 포인트를 어느 지점을 찍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저에게 여쭤보실 것 같은데, 글리핑 포인트 지점을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지점을 찍지 마시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코너 가운데 숨어있는 그 부분을 글리핑 포인트를 잡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눈앞에 없는 글리핑 포인트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길게 가져간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코너 진입 속도보다 훨씬 더 감속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안정감도 물론 다를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CP 지점을 찍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서, 자, 우코너 여기도 CP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코너 탈출해 나가는데 한 차선만으로도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꼭지점이라고 찍는 곳을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숨어있는 꼭지점을 임의로 만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속과 가속하는 데 있어서 타이트해지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그만큼 엑셀웍이나 브레이킹을 잡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잡으실 필요가 없고 안정감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겠죠. 반대쪽 우코너가 굉장히 깊은 우코너입니다. 여기서 CP를 바로 눈앞에 있는 CP를 찍는 게 아니고 저 안쪽에 숨어있는 부분을 CP 꼭지점으로 찍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찍으시게 되면은 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엑셀웍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굉장히 깊은 우코너인데 CP를 바로 눈앞이 아니고 이 정도쯤에서 찍게 되면요, 돌아 나갈 때 한 차선만으로도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V스트롬 타신 분에게는 미흡했던 거고, 이제 앞차를 쫓아가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와갖고 저 차를 놓치면 난 안 된다, 난 그런 족밥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쫓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몇 번 죽을 뻔한 것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 V스트롬을 운행하셨던 분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고로 평가하기보단요, 저는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사고 현장을 바라봤을 때 물론 가해자분들이 잘했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도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피해자분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얼른 쾌차해서 멋진 바이크 타시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조금 더 제가 보충을 해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